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2월 27일이고요. 사실 27일 영상을 어제 하나 찍었어요. 12시 넘기면서 날짜 바뀌면서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하나 더 있어서 하나 찍었는데 뭐 저녁이 또 됐고 놀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 더 또 주제가 생겨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걱정도 안티 컨텐츠다 입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기도 해서 주제로 해야 하나 싶긴 했는데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 말을 딱 꺼냈더니 너무 괜찮은 유튜브 주제다 한번 해봐라 해서 제가 또 혼자서 좀 짜고 정리를 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친구랑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거는 친구는 운동선수인데요. 최근에 몸살 기운이 좀 왔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나 지금 조금 오한 들고 컨디션 떨어져서 운동 어떡하냐 이거 쌓아 나가야 되는데 운동선수들은 사실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연습도 제대로 해야 되고 실력이 쌓여 나가야 할 타이밍에 쉬게 되면 또 슬럼프도 오고 역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쉬고 병원 잘 갔다 오고 약 받아서 먹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병원은 갔다 온 것 같긴 한데 얘가 뭔가 레슨도 하고 자기 운동도 하고 아주 애매하게 굴더라고요. 쉬긴 쉬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말로는 몸살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이번 주 안에 떨어져야 되는데 뭔가 시간이 없는 사람처럼 계속 그러고 있어서 제가 이제 듣다가 카톡으로 얘기를 한 거죠. 야, 걱정도 안티 컨텐츠다. 너 지금 걱정을 너 컨디션에 마이너스 요소로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당연한 얘기기도 한데 이거를 못 지키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제가 못 지키는 경우를 제 본업과 연관해서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디스하는 게 될까봐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으나 그래도 얘기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로 이제 어르신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건데 걱정도 어느 수준까지는 긍정적일 때가 있어요. 저도 모든 걱정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어떤 걱정이 중요하냐면 내가 명확히 해야 할 걸 알 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의 걱정은 아주 중요해요. 그건 행동으로 가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내가 회사에서 출장 발령자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영어권 나라를 가게 됐는데 그럼 영어 공부를 해야 되죠.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걸 알고 출장 갈 날짜가 다가오는데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있어. 이건 너무 명확히 걱정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걱정을 통해 영어 공부를 할 원동력을 만들고 영어 공부로 실행을 옮겨야 되는 거죠. 또 다른 편한 예로 들어보면 치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녁에 맛있는 거 막 먹었어. 그랬더니 막 눈꺼풀 감기고 이제 자고 싶어. 그때 그냥 딱 누우면 걱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걱정해야 되죠? 이대로 자면 이 썩을 것 같은데 뭔가 입이 안 개운한데 이런 걱정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걱정은 좋은 걱정이에요. 왜냐면 그 걱정을 통해서 에이 그래 5분이면 되는데 하고 일어나서 양치를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오면 그 걱정이 사라지잖아요. 명확히 해결할 수 있죠. 이런 걱정 말고 어르신들한테 주로 나타나는 걱정은 뭐냐면 애매하고 해결하지 못할 걱정. 계속 치과와 연관지어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진료를 하면서 계속 새로운 사람을 보니까 어르신들이 와서 보면 물론 아파서 상태가 악화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깨끗하고 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주로 걱정이 높아져서인데 막 한 일주일 양치 열심히 했는데 딱 한 번 피가 살짝 난 거라든지 밥 먹다가 막 몇십 끼니 먹었는데 한 번 여기 살짝 시큰했던 거라든지 이런 굉장히 사소한 거 있잖아요. 물론 예방하려는 태도는 좋지만 이런 게 걱정이 증폭돼서 한 3일, 4일 못 주무시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안티 컨텐츠인 게 우리가 걱정이 어떤 집착이나 강박으로 이어지고 나서 컨디션을 떨어뜨릴 만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면 우리 신체에는 나쁜 징후들이 많이 생겨요. 흔히들 뭐 뉴스에서도 피로의 7대 증상 막 이런 식으로 정리한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기억해보면 뭐 얕은 두통, 발바닥 아픈 족저근막염, 구내염, 눈 뻑뻑함 이런 거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잇몸, 불편함. 입안은 말할 때도 쓰고 또 뭐 입 벌리고 자란 분들은 건조해지기도 하고 또 하루 중에 밥 먹으면서 3번 쓰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민해질 수가 있는 부위예요. 그래서 어떨 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건데 피로가 오면 그게 크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뭐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혹은 뭐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날씨도 타고 컨디션도 타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똑같이 입안, 잇몸도 혹은 뭔가 내가 느끼는 치아의 상태도 컨디션을 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악순환을 도는 거예요. 뭐 하나 걱정거리 엊그저께 양치하다 피 났다. 이틀간 못 자. 막 그거 생각하느라 갑자기 피가 왜 났지? 나 치주염 걸린 거 아닌가? 뭐 치아 벌레 먹어가지고 너무 깊어진 거 아닌가? 혹은 상처가 너무 크게 난 거 아닌가? 이런 게 깊어져서 원래는 안 생겼을 잇몸 염증, 잇몸에 안 좋아진 느낌 이런 걸 달고서 오시는 거죠. 이러면 진단도 힘들고 또 컨디션 회복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 되게 무책임해 보이잖아요. 이러한 애매하고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은 좋지가 않아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치과 관련 두 번째 이야기가 제가 디스가 될까봐 참으려 했던 이야기인데 이제 제가 소아 진료를 좀 많이 하는데 어린이들이 왔는데 치과도 처음이고 저도 처음 보고 치과 치료 경험도 없는데 그냥 오자마자 불안에 휩싸여서 막 걱정이 이미 증폭돼서 저를 너무 싫어하고 이미 울음이 터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애기들이 있어요. 얘는 왜 그럴까? 막
보호자들한테 물어보죠. 병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나요? 뭐 흰 가운을 싫어하나요? 아니면 뭐 방금 혼나고 왔나요? 여러 가지를 물어봐도 원인을 못 찾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 잘 달래가지고 눈 맞추고 천천히 설명해주고 기구 뭐 안 보여주고 맨손으로 이렇게 잘 달래서 진행하다 보면 걱정의 원인을 찾게 되죠. 어디서 오냐? 바로 보호자. 보호자가 진료하는 내내 걱정을 증폭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옆에서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말을 잘 멈추지 않아요. 뭐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어떤 스타일들이 있으시냐면 본인이 너무 긴장하고 또 자식을 저보다 잘 알고 당연히 여태까지 붙어서 키웠으니까 너무 사랑하고 하니까 그런 걱정에 섞여서 계속 막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들 우리 딸 아픈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누워봐 아해봐. 저는 한마디도 할 기회가 없어요. 옆에서 계속 말을 하니까 엄마가 저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데 여태까지 엄마가 그동안은 되게 나긋나긋하고 자상하고 친절했는데 나랑 놀 때 또 나 사탕 먹으려 할 땐 단호한 엄마인데 지금 너무 막 걱정에 휩싸여서 나한테 말을 쉬지 않고 하니까 애기는 처음 본 나보다 처음 본 저보다 엄마를 더 신경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저렇게 이상해 변했어. 그럼 이 환경이 그냥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이미 막 증폭되는 거죠. 그렇게 온 거예요. 이미 여기 오기 전부터. 이런 보호자도 있고 또 다른 보호자는 주로 이제 장난 많은 아버지들이 많이 그러시는데 아빠가 막 자식을 위협해요. 야 너 더 울면 이 다 뽑아버린다. 선생님 마취 주사 큰 거 꺼내라고 한다. 막 이렇게 장난을 치세요. 그러면 애들은 이제 기겁을 하죠. 얼마나 무서워요. 이 다 뽑아버린다. 주사 막 찌른다. 이런 말 저도 무서워요. 근데 막 3살, 4살, 5살 애기들한테 이런 말을 장난친다고 하시면 또 걱정이 막 증폭이 되죠. 이런 유형도 있고. 세 번째는 진짜 진심으로 치과 싫어하시는 보호자분들도 막 싫어가지고 어떡해. 저거 아픈 건데. 저거 막 무서운 건데 막 저거 느낌 난 싫어. 저 소리 싫어.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애기는 당연히 자기 부모님이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역시 다 통합하자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걱정이죠.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치과 치료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뭐 여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아이에게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거죠. 안티 컨텐츠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손쉽게 그런 거 멈추세요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왜냐면 그 마음을 아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시는 거 알고 치과 무서운 거 저도 알고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아픈 치료를 꼭 해야만 할 때도 있고 하니까 함부로 이렇게 멈추세요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다 종합해서 친구 얘기, 어르신들 얘기, 또 아이들 보호자들 얘기 다 종합해서 어쨌거나 걱정은 꽤 안티 컨텐츠다. 중간에 잠깐 걱정을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란 얘기는 했죠. 제 결론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3가지 경우에 다 종합해서 제 친구도 잘 회복했으면 좋겠고 어르신들도 항상 건강하게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관리하셨으면 좋겠고 보호자분들 또 애기들도 편안히 진료 잘 받고 갔으면 좋겠는 마음에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생각 영상보다는 정보 전달? 가르침처럼 되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유용했으면 좋겠네요. 끝입니다. 끝.